방금 소개받은 나무기술 강영현입니다. 현재 이제 CTO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축의 핵심 요건이라고 해서 파스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이제 앞서서 뭐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고 가능하면 이제 중복된 부분들은 설명을 피하고요.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클라우드를 처음에 이제 접하면서 자칫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의나 이런 부분들을 용어 정의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리고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클라우드를 구축을 할 때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변환을 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갈 수 있을까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아키텍처적인 요소들, MSA라고 하는 아키텍처를 왜 써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파스가 왜 필요한지, 그래서 이제 파스로 변했을 때 어떻게 그 역할을 하고 기본적인 파스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이런 이제 기술적인 요소들, 물론 뎁스 있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가능하면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또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을 할 때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구축하는 단계별로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테인부터 리호스트,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리팩토까지. 그래서 앞서서 리팩토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뒤에 또 다시 나오니까 이 부분에 자세히 설명한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초기에 클라우드를 접하신 분들이 가장 이게 오해가 많이 있는 게 가상화와 클라우드의 차이에 대해서 마치 그것들이 꼭 필요한 것처럼 이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가상화는 테크놀로지고 클라우드는 서비스거든요. 정확히 구분이 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가상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가상화 기술은 이제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가상화, 데스크탑 가상화, 서버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이러한 가상화는 인프라 기반으로 해서 가상화를 이렇게 이제 실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가상화에서 인프라라고 하는 이아스 서비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 인프라가 컴퓨터 리소스는 앞에서 설명한 가상화 기술에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물리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가상화뿐만 아니라 그를 논리적인 가상화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하이퍼바이저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논리적 가상화를 하면서 버추얼 머신이라는 게 논리적 가상화 현 요소로 나오고, 물리적 가상화는 컴퓨터 리소스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이제 그 스토리지 가상화나 네트워크 가상화도 반드시 따라와야 될 부분이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아스라는 서비스를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거를 플랫폼이라고 하는 서비스로, 또 파스라고 하는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위에 사스도 있지만요. 그래서 여기 때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서비스는 내가 지불한 돈에 대한 보상.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서비스로 전환을 했을 때 반드시 지불한 돈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이 따라야 되는데, 그 보상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서비스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파스에서 이제 우리가 전환하는데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먼저 해보고 가고 싶은데, 제가 정의한 플랫폼은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과 이제 비교될 수 있겠죠. 우리가 프레임워크라는 것도 많이 사용하는데, 프레임워크는 하나의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API 라이브러리 집합이다. 여러 개의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API 라이브러리 집합은 플랫폼이다. 여러 개의 프레임워크가 모인다면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정의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클라우드를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이제 실현을 하는데, 이때 필요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고 핵심 요소가 4가지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KT 클라우드 사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은, 저는 여기서 다른 부분보다도 먼저 이제 MSA의 기본적인 요소, 우리가
앞에 뒤에 여러 가지 뭐 MSA나 DevOps, CI/CD, 그리고 컨테이너,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텐데 MSA에 대한 핵심적인 원칙이 있어요. MSA 원칙이 규격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 9가지 원칙이 있지만 그중에서 핵심 원칙이 저 3가지입니다. 인디펜던트하고 스몰리스트하고 그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 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MSA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필요한데 그 아키텍처를 어떻게 그럼 실현을 할까? 그게 이제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파스,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이죠. 파스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은 서로 간에 버추얼 머신이나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서로 간에 릴레이션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말 그대로 없애거나 터미네이션을 시키거나 아니면 새로 생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과의 관계성 때문에 함부로 이거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관계성에 있어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관계성을 최소화시키고 그것들을 스테이트리스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게 MSA로 가고자 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런 원칙에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작게 만들어야 돼요. 스몰리스트하게. 작게 만들면은 더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가 있겠죠. 리소스 활용에도 효율적일 수가 있겠죠. 마치 우리가 하나의 유리병 안에 작은 알갱이일수록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것처럼 버추얼 머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코어 단위가 굉장히 크고 구조 자체도 기존의 베어메탈 서버와 별 차이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게스트 OS가 들어간다는 차이 외에는. 그런데 이제 이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안에 OS가 탑재되지 않고 호스트 OS라는 걸 기반 위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API 라이브러리는 물론 들어가지만 그 구조적으로 작게 만들어야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스몰리스트 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스몰리스트 하냐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100mm 코어에서 약 300mm 코어 정도의 사이즈로 구성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케일러빌리티인데 물론 스케일러빌리티는 여러 가지 규격상에서도 3가지로 스케일러빌리티를 나눌 수가 있어요. 매뉴얼로 하는 스케일러빌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온디맨드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오토매틱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분명히 사람이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는 수십 개 또는 수백 개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수천 수만 개를 운영하기 때문에 자동화되지 않으면 도저히 관리나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사람이 개입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오토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스케일링도 마찬가지로 오토메이션, 즉 오토매틱 스케일링을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오토매틱은 이제 인텔리전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텔리전스하게 한다 그러면 대부분 AI를 얘기를 해요. 근데 AI가 인텔리전스한 게 아니라 밸류 기반의 스레스홀드 컨트롤이나 이런 것처럼 밸류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알고리즘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AI의 학습에 의해서 트레이닝에 의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론적인 것들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러면 AI가 항상 좋느냐. 그렇지만도 않아요. 거기에 대한 선택은 설계하시는 분들이 설계를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실제로 서비스에 가장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장점으로 여기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민첩성부터 이식성, 그리고 확장성, 또 표준성, 협력성, 경제성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그 장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아까 뭐 우리 KT 클라우드의 서버리스 얘기를 하셨는데 서버리스가 굉장히 정말 그 편리하고 좋은 서비스는 분명히 맞는 얘기죠. 한 가지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관리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내가 인프라를 쓰고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에 뭐가 잘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 생긴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조치를 하고 싶은데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기업이나 또는 그 뭔가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모든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했던 것들을 좀 더 편리하고 효율성 있게 장점을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건 맞는데 반대급부로 단점이라는 것이 꼭 생기고 이제 발생하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또 잘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이제 MSA 기반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파스라는 최종 우리가 말하는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이제 전환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단계에서 처음에 이제 준비 단계에서 어플리케이션들이 기존에 모놀리틱하게 베어메탈 서버라든가 버추얼 머신에 이제 탑재가 돼 있는 형태였는데 이것들이 이제 네이티브 진화 단계에서 OSF나 WAS 같은 그러한 것들을 컨테이너로 적용을 하는 거죠. 이때 적용하는 건 뭐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을 하는 거죠. 적용을 해서 이제 컨테이너라이제이션까지는 했는데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돼요? 이제 스몰리스트하게 만들어야 돼요. 인디펜던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파드, 컨테이너 간에 독립적으로. 여기서 이제 컨테이너와 파드가 자꾸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원 서버에서 돌아가는 다커를 기반으로 했을 때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하고 쿠버네티스 엔진을 작용을 하면 쿠버네티스 엔진의 최소 단위는 파드죠. 파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얘기할 때는 컨테이너보다는 파드라는 말을 쓰는 게 더 맞는 얘기고 다커 기반으로 갔을 때는 이제 란처나 이때는 이제 컨테이너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물론 이 파드 안에는 여러 개 파드는 이제 뭐 사전적 의미는 이제 콩이죠. 콩 줄기 안에 여러 개의 콩들이 알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파드 안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들어있는 형태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컨테이너가 탑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이제 저희 이제 엔지니어니까 구분하면은 파드와 컨테이너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제 파드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파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작고 스몰리스트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전환하는 게 최종적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전환 트렌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그 다음에 유지보수, 그리고 멀티 또는 앞에 우리 정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을 이제 점점 추구해 가고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장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가 다 똑같지는 않죠.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또는 AI 이쪽에 있는 강점들이 있고 또 AWS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고 MS 애저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고객이 골라서 선택을 하고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의 클라우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멀티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전환해 간다는 거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갈 거고 그럴 때 이제 전환이 쉬운 마이그레이션이 용이한 그러한 아키텍처나 또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플랫폼으로 이제 파스가 제공되고 있는 거죠. 추천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중심의 아키텍처 적용이 이제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서비스라는 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서비스 중심이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고 과거의 피처 기반, 메뉴 기반의 그 구조에서 서비스 구조로 바뀐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서비스로 바뀌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아르고 뭐 CD나 이런 것처럼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그래서 워크플로우에 의해서 모든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 사용자의 개입 없이 내가 어떤 거를 고르지 않아도 알아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모든 구조적으로나 메뉴나 우리가 제공하는 기능적으로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데브옵스에 대한 사용이 이제 증가가 되고요. 여기서 CI/CD 얘기가 나왔는데 앞서 자료에서 조금 약간 그 오류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CI는 Continuous Integration, CD는 Continuous Delivery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디플로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디플로이가 아니고 딜리버리. 그래서 우리가 빌드와 배포에 대해서 자동화를 하겠다라는 거고 이것들이 이제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플랫폼 제공 및 관리 요구가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파스나 포탈 서비스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스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인데
여기서 제공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컨테이너 기반의 플랫폼, 그러니까 파스,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주는 컨테이너나 컨테이너 또는 파드의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이에요. 그럼 플랫폼에서 서비스가 그러면 오케스트레이터만 있는가? 그게 아니고, 자, 데이터베이스도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디바스, AI도 플랫폼이에요. 필요하죠? IaaS.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하는데도 플랫폼이 필요해요. 그러면 엔사스. 여러 가지 종류의 플랫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러한 인프라 기반의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파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플랫폼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마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쿠버네티스가 파스를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프레임워크나 도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기술이 처음에 이제 이러한 그 파스에 대해서 여기는 파스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우리가 컨테이너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인데 이러한 것들이 나올 때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이제 제품을 출시를 하고 이렇게 쭉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구글에서 처음에 이거를 오픈소스로 쿠버네티스라는 걸 제공을 했고 그리고 제공한 후에 CNCF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무기술이 CNCF에 가입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입을 해서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이제 지금 현재 2023년인데 지금까지 쿠버네티스에 대한 그리고 제품을 출시를 했고 그다음에 출시하면서 이제 2022년에 오픈시프트와 글로벌 비즈니스와 또 국내 기존에 있는 오픈시프트의 또 마켓쉐어가 또 잘 외산 제품으로는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과 결합을 시켜서 CCO라는 걸 또 출시를 해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파스로 인한 환경 변화를 보시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또 데브옵스와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웹 클라우드 플랫폼을 우리가 도입할까? 앞서서 얘기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원칙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애질리티 하다는 것은 스몰리스트 하다는 거죠. 조금 작게. 그래서 아주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또 뭐 유지보수나 또는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이라든가 또는 딜리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용이하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포터빌리티는 이제 독립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포터빌리티랑 플렉시빌리티, 유연성은 같이 제공되는 거고요. 스케일러빌리티 말씀드렸고 그다음 그래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왜? 사람 인력과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스의 역할을 보시면 어플리케이션부터 인프라,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 컴포넌트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오케스트레이션 분야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을 달성하기 위한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인 파스의 아키텍처인데요. 이거는 이제 특정 제품에 국한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여기 있는 아키텍처는 저희 제품인 칵테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아키텍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는 베어메탈 서버,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실 온프리미시스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피지컬 인프라를 가지고 운영하는 베어메탈 서버, 그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거고요. 클러스터에는 이제 엣지 클러스터와 데이터 클러스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AI 쪽 관련된 그러한 클러스터들, 그다음에 서비스 클러스터 이런 여러 종류의 클러스터들을 제공하는데 저희는 이제 기본 저희 자회사나 관계사 제품들과 연계해서 저러한 4개의 클러스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쪽에는 당연히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워크플로우를 매니지먼트 하고 있고, 그 워크플로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CI/CD를 제공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 CI/CD 파이프라인, AI, ML 파이프라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조 또는 엔터프라이즈 일반 기업들, 그리고 이제 금융, 의료, 공공 다양한 업체들과 산업 분야에 적용을 해서 우리 파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서서 얘기한 것들에 대한 사례인데요. 뭐 신한은행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 정철 대표님이 설명을 하셨지만은 뭐 여기 뭐 우리 현대해상, 행안부,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국방부 특허청 이러한 과제들을 대표적인 파스 도입 사례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되게 많은데 뭐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뜬금없이 이제 제품 하나가 이제 튀어나왔는데요. 저희가 제가 이제 나무기술에 입사를 하고, 그리고 그 전부터 쭉 가지고 왔던 컨셉적인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이제 스페로라고 하는 제품명인데, 이게 이제 뭐 굳이 얘기하자 그러면은 서비스 매니지먼트, 클라우드 서비스 매니지먼트 앤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걸 이제 하게 된 이유는 이아스나 파스나 사스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해당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납품업체들이 다 달라요, 서로 간에. 그러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문제의 원인을 추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불편 사항을 여러 번 경험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텔코 쪽의 SMO라는 컨셉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션에서 설명드릴 우리 에트리에 강 박사님의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컨셉을 결합을 시켜서 여기에 이제 스페로라고 하는 통합 관리 플랫폼을, 클라우드 플랫폼을 개발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설명드린 여러 가지 종류의 클라우드를 크로스 클라우드라고 하는 컨셉을 적용을 시켜서 크로스 클라우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메타 클라우드 또는 슈퍼 클라우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게 이제 메타 템플릿이라는 걸 이제 제가 정의한 건데, 메타 템플릿을 구축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호 연동성을, 클라우드 간의 마이그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이전할 수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기술이나 기능이라기보다는 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데이터 무브먼트를 할 수 있는 REST API와 카프카를 기본 탑재하고,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매니지먼트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 그 위에 사스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포탈과 대시보드가 제공이 되고, 그 위에 이제 고객들이 운영하고 있는 OSSPSS와 연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빌링을 위해서 미터링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고 시큐리티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아키텍처를 구현해서 저희가 이제 각종 여러 큰 기업들 또는 MSP, CSP 분들과 이제 협력을 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무기술의 기본적인 파스 얼라이언스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존에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초청된 여러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우리가 말하는 ISP, 그다음에 CSP, MSP 업체들과 정부기관, 그리고 여러 가지 클라우드 우리 CMP 업체들, 뭐 APM 또는 이런 업체들 분들과 같이 교류해서 협력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오늘 시간이 또 다음 세션도 있고 하니까 뭐 질문 따로 받지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또는 MSA나 파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